비단 치마를 주고 산 꿈.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의 이름은 김춘추이다. 왕비는 문명왕후인데 원래 이름은 문이었다. 바로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김유신 장군의 막내 누이였다. 김유신에게는 문희 말고도 보희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보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참 이상한 꿈이야. 보희는 간밤의 꿈이 너무 신기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때 동생 문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보희는 동생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생각에 빠져 있었다. 문희,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요? 문희로구나. 지난밤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무슨 꿈인데 그래요? 문희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보희 앞으로 바싹 다가 앉았다. 창피해서 말하기가 좀. 보희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흐렸다. 아유, 언니도 참. 우리 둘만 있는데 뭐가 창피하다고 그래요. 어서 말해봐요. 좋아. 그럼 절대 소문내지 않기다. 알았지? 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희와 단단히 약속을 했다. 보희는 천천히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꿈에 내가 서학 꼭대기에 올라갔어. 거기서 오줌을 누웠는데 글쎄 서라버리 온통 오줌 바다가 되었지 뭐니. 그런데 그게 꿈 같지 않고 마치 진짜 일어난 일 같아. 문희는 보희 꿈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 한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보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그 꿈 나한테 파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비단 치마를 드릴게요. 정말이니? 그렇다면 팔고 말고. 자, 내 꿈 받아라. 보희는 양손으로 꿈을 던지는 신용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간밤의 꿈을 너에게 물려주마. 동시에 문희는 보스터풀 펼쳐 꿈을 바꾸는 비단 치마로 꿈값을 치렀다. 꿈을 사고 판 두 사람은 서로 싱글벙글이었다. 꿈을 판 보희는 비단 치마를 얻게 되어 기뻤으며 꿈을 산 문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즐거웠다. 그런 일이 있고서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김유신이 김춘추와 함께 집 앞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한참 동안 공을 차며 놀던 김유신은 김춘추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일부러
그의 옷자락을 발로 밟았다. 그 바람에 김춘추의 옷자락이 조금 찢어졌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요? 실수로 그런 것인데 괜찮소. 공놀이나 계속 합시다. 아니요. 우리 집에 가서 옷도 꿰매고 차나 한잔 합시다. 김유신은 이렇게 말하고 앞장을 섰다. 김춘추도 어쩔 수 없이 김유신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가만히 보이를 불렀다. 얘야, 지금 우리 집에 춘추공이 와 계시다. 공놀이를 하다가 옷이 좀 찢어졌는데 네가 들어가서 꿰매드려라. 사실 김유신은 김춘추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실수를 한 것처럼 꾸며 누이 동생을 김춘추와 맺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그런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전 싫어요.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처음 보는 귀공자와 같은 방에 마주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김유신은 막내 누이인 문희를 찾았다. 김유신의 말을 들은 문희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제가 꿰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문희는 김춘추가 있는 방으로 가서 정성스레 그의 옷자락을 꿰매었다. 김춘추는 자신의 옷을 꿰매고 있는 문희의 아리따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유신공에게 저렇게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다니. 김춘추의 눈에는 문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였다. 문희는 금세 바느질을 끝내고 옷을 내밀었다. 여기 있사옵니다. 고맙소.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바느질 솜씨도 아주 훌륭하구려. 문희는 김춘추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김춘추는 문희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그날 이후 문희를 보러 김유신의 집을 자주 찾았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정이 깊게 들었고 마침내 문희가 김춘추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유신은 짐짓 화를 내는 채 했다.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아이를 갖다니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집안을 욕되게 했으니 너 같은 아이는 죽어 마땅하다. 김유신은 일부러 이웃집까지 들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누이 동생을 꾸짖는 소리는 담장 밖을 넘어갔다.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사람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춘추공이 유신공의 집을 자주 들락거리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만. 어쨌든 유신공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 무사하긴 어렵겠어. 허허,
큰일이로군. 큰일이야.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서라벌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선덕여왕이 궁궐 밖으로 나와 남산으로 나들이를 갔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김유신은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폈다. 그러자 검은 연기가 꾸역꾸역 피어올라 하늘을 가렸다. 이곳저곳 경치를 둘러보던 선덕여왕도 마침내 그 연기를 보게 되었다. 아니, 저 연기는 어디서 불이 난 모양이요. 저기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없소? 선덕여왕은 좌우의 신하들에게 연기가 나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저 연기는 김유신 공의 집에서 나는 것인 줄 아옵니다. 뭐시오? 유신공의 집에 불이 났다면 어서 끄도록 해야지. 그게 아니었고. 신하는 말끝을 흐리며 망설였다. 그게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선덕여왕이 다그치자 신하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김유신 공이 그 너희 동생을 벌하려 피우는 불이라 하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자신의 누이 동생을 벌하려고 불을 지핀다니 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다. 이런 해괴한 일에는 분명 사연이 있을 것이오.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누가 말 좀 해보시오. 아래옵기는 황공하오나 그 누이 동생이 혼인의 이해도 갖추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 하옵니다. 허허, 이런 고얀 일이 있나?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오? 선덕여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옆에서 선덕여왕을 모시던 김춘추가 얼굴을 붉혔다. 선덕여왕이 이를 눈치채고는 김춘추를 나무랐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춘추공이 소행이었구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게요? 어서 가서 용서를 빌고 그녀를 구하시오. 어서. 김춘추는 그제야 황급히 김유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선덕여왕의 명령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뒤 문희의 목숨을 살렸다. 그 후 김춘추와 문희는 혼례를 치렀다. 세월이 흘러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뒤를 이은 진덕여왕도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자 뒤를 이어 김춘추가 왕이 되었다. 왕이 된 김춘추는 김유신과 함께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이 너도 나도 태평성대를 노래했다고 한다. 문희는 김춘추와의 사이에 6 아들을 두었다. 그 아들들은 자라서 신라를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지난날 문희가 언니 보이에게 비단 치마를 주고 산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